네, 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보다가 암 건강 매거진에서 의학 상식 부분에 새롭게 소개된 정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그리고 중간중간 원문을 찾아서 내용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연치유나 병행치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상시에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반대로 현재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병행치료를 하시더라도 이런 현대의학 쪽에 중점을 둔, 예를 들면 암의 3대 치료법이죠.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쪽에 초점을 두고 병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항암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먹으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건 건강상식으로는 그렇게 먹는 건 좋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중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병원에서 하는 말도 맞고요. 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건강상식에 기반한 내용도 맞습니다. 실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체격이나 마른 체격에 비해서 이 항암을 견디면서 나아가는 힘이 더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항암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입맛부터 떨어지고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열량이 있는 식사량을 보충을 해서 신체가 항암을 끝까지 견디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고콜레스테롤이 암 성장과 전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환우님들이 알고 계시는 건강상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미국의 최상위권 명문대학 중 하나인 듀크 대학교, 여기에 암생물학과의 의학과 교수인 도널드 맥도넬은 최근 듀크 대학 의료센터 연구 결과에서 고콜레스테롤이 암세포 사멸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서 암의 전이를 촉진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암세포는 전이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전이를 하는 과정은 암세포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죽지 않은 암세포는 전이를 일으키고 이 몸속에서 내성이 생기는데 그런 환경을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주게 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금 풀어서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암세포라는 것은 끊임없이 돌연변이 세포를 분열을 하면서 증식을 하고 다시 또 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이를 하는 과정은 암세포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몸의 신체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면 암세포가 쉽게 세포 분열이나 전이를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세포가 이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를 성공하게 되면 전이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에 내성이 생기게 되고 후에는 더 쉽고 빠르게 전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세포가 전이하거나 증식할 때 혹은 수명이 다했을 때 사멸하는 과정을 페로토시스라고 하는데요. 암세포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사멸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세포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암전이 세포와 콜레스테롤이 만나면 세포 자살이라는 페로토시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쉽게 전이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콜레스테롤이 강한 암세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의료센터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법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수는 식이요법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왜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좋은 방법인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다 잘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는 높은 콜레스테롤은 암 전이를 일으킨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지키면서 또 우리 몸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항암을 하시거나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지방 섭취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지방을 섭취하시더라도 포화지방보단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산의 경우에는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지 않은 지방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구워 먹고 나면 기름이 하얗게 굳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지방을 보통 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포화지방은 인체 피하지방층의 일부를 이루어서 이 체온을 유지시키거나 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피하지방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서구식 식단의 증가로 각종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실제 과도한 포화지방의 섭취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이기도 하는 좋지 않은 지방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건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기름을 말하는데요. 흔히 착한 지방이라고도 불립니다. 불포화지방에 들어가는 음식은 식물성 식품과 생선류, 견과류, 그리고 오리고기가 있는데요. 굳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이 생선, 예를 들면 참치, 연어, 그리고 또 방금 소개해드린 오리고기와 같은 불포화지방산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영양 보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소와 곡류도 충분히 드시면서 이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전에 유황 오리탕 레시피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무조건 고기는 좋지 않아 이 말도 맞지 않고요. 또 병원에서 간혹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많이 드세요? 저는 이 말도 세심한 피드백으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자,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방도 건강하게 골라 드시고요. 또 곡류와 야채 섭취도 균형 있게 잘 드셔서 건강한 치유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